유선형 자세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모아 귀에 닿을 정도로 길게 뻗은 상태에서 어깨와 몸통, 코어와 발끝까지 힘을 주어 물속에서 몸을 유선형으로 만든 자세로 수영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물속에서 움직일 때 육지에서보다 더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력 때문입니다. 이른바 저항입니다. 하지만 유선형은 물체가 움직일 때 측류가 생기게 하여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물에서 생활하는 물고기의 모양은 곧 유선형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를 좀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물속에서 다음과 같이 100%의 저항이 작용할 때와 50%의 저항이 작용할 때와 10% 미만의 저항 차이는 결국 에너지 효율로 이어집니다. 유선형 모양은 와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영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다이빙 선수가 입수할 때, 물총새가 입수할 때 우리는 유선형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입수 시 물이 많이 솟구칠수록 스트림 라인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고, 입수 시 물이 적게 솟구칠수록 스트림 라인이 잡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다는 것은 같은 힘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운동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서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유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유선형을 연습할 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수영하고 플러스로 1시간 정도 다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많아야 하루에 2시간 정도 수영을 하는 입장에서 유선형만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수영을 할 때 유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호흡, 영법 등을 배우다 보면 유선형을 위한 수영을 신경 쓰면서 운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호흡 방법, 머리의 위치, 물잡기, 롤링, 발차기, 리커버리 등등의 수많은 제반 사항들을 배우다 보면 유선형은 수영을 처음 시작할 때만 들었던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유선형 자세는 정말 그렇게 간단한 자세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자세일까요? 다시 유선형 자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 팔을 머리 위로 모아 귀에 닿을 정도로 길게 뻗은 상태에서 어깨와 몸통, 코어와 발끝까지 힘을 주어 물속에서 몸을 유선형으로 만든 자세. 수영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선형 자세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만 설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고강도로 장시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유선형 자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케이티 러데키라는 수영 여제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수영하는 영상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유선형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세야말로 사전에 나와 있는 유선형 자세의 의미와 똑같은 자세가 아닐까요? 어깨와 몸통, 코어와 발끝까지 힘을 주어 물속에서 몸을 유선형으로 만든 자세. 유선형은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많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선수들의 유선형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유선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선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영의 시작이 유선형이고 수영의 끝도 유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과 체형에 맞는 적절한 유선형을 찾고 만족스러운 수영 자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